택시TV 진장은입니다. 5월 29일날 S택시가 시범 서비스를 한다고 했다가 6월 1일로 밀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6월 1일이 아니라 내년 6월 1일날 돼도 조금 S택시는 정식 오픈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카드 단말기에 내비게이션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 영상 잠깐 좀 보고 가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시TV 신장은입니다. 에스콜 택시 성능이 과연 어떤지 비교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딩 켜지는 속도를 좀 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 CPU가 어떻다, 그래픽카드가 어떻다, 이런 개념들을 말로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느낌 체감상으로는 아마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보는 겁니다. 내비를 딱 누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번 껐다 켰다 해본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로딩 속도가 장난 아니지. 이걸 이제 로딩 속도라고 그래요. 화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오래 걸리죠? 예, 맞습니다. 대림 사거리로 지나가고 있네요. 전 지나간 지 한참 됐는데 아직 대림 사거리에 서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제 대림 성모병원 앞입니다. 처음 사용해 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주행 중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셨고요. 이게 이제 택시에 대한 개념은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주행도 중요한 부분들이지만 확대 축소를 해보면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확인이 됩니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 예, 축소, 확대,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래야 찾을 수 있으니까. 화면이 먹통되기 시작하죠. 늦게 나오죠.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안 쓰는 아니면 점유율이 5%도 안 되는 그 S6입니다. S6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이가 있죠. 이 차이가 그 기계의 성능을 말해주는 겁니다. 확대 축소를 했을 때 얼마만큼 자유롭게 될 것이냐. 근데 지금 저 기계는 거의 시중에서 안 쓰는 S6 기계입니다. 그거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S10이나 S9하고 비교는 그럼 너무 또 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에스콜 택시 내비 체면 좀 살려주느라고 S6로 했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돌아가는 모습 잘 보셨습니다. 제가 S6인데도 저렇게 비교가 되는데 저건 도저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약관을 좀 못 봐서 좀 어떤 상태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승객이 이렇게 찝어서 올리면 우리는 계약 의사가 없는데 저걸 저렇게 무작위로 찝어 올린다는 방식 자체는 참 공무원스러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좀 터무니없고요. 거기에 120만 원에 대한 또 과징금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서울시에서 했던 뻘짓이 또 하나가 망가졌습니다. 지금 법인택시 하시는 분이 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넣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여태까지 그 근무복을 입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옷 하나, 와이셔츠 하나 입는데도 그 강제성을 띠면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상대방의 의사도 묻지도 않고 지나가는 택시를 이렇게 탁 집으면 와서 내 앞으로 와야 된다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를 내놓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계약이라는 거는요, 상대방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다른 상대방이 그 계약에 승낙의 표시를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강제적으로 어떤 방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도 없고 또 성객이 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도 없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수행하라고 그러는 것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희를 노예로 보는 거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이군요. 월요일 날 조합에 좀 들어갔다 왔습니다. 조합에 들어가서 관계자분하고 뭐 좀 심도 있는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뭐 대화 내용을 했습니다. 뭐 에스콜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조합이 저런 입장을 내는 것도 좀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갑니다. 서울시에서 세 분이 오셨다 그래요. 조합으로. 그런데 조합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무조건 S택시를 받아라. 뭐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뭐 그건 일단 됐고요.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좀 S택시는 진행을 해야 될 거고 당신네들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입장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저는 뭐 우리 조합을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좀 표명을 합니다만 공무원들이 저희 조합을 그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좀 불만족입니다. 서울시와 서울개인택시 조합은 같이 시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대상이고 상생의 대상이지 지시의 대상은 절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합에서 조금 잘 좀 이겨내 주시고요. 또 조합에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왜 이런 식의 문자를 보냈느냐라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의 입장도 서울시의 입장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또 서울시에서 워낙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뭐 아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끝까지 좀 싸워주시고요. 콜비에 대한 부분, 또 손님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부분, 또 과징금에 대한 부분, 또 단말기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싸워도 S택시는 답이 없습니다. 저 초등학교 4학년인 제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형하고 동생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전부 다 동생 편만 들더라. 이걸 네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제 딸내미한테 물어봤더니 제 큰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형편없다. 저는 S택시 단말기나 모든 시스템을 보면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저한테 넌센스 아재 개그로 내줬던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형편없습니다. 동생 편만 있고 형편이 없습니다. 서울개인택시 조합 여러분 조금만 버티세요. 단말기가 워낙 형편이 없기 때문에요. 도저히 S택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또 밀어붙이면 제가 일반 시민들 상대로 계속해서 좀 방송을 좀 내겠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걸 가지고 우리한테 승객들한테 서비스를 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계속 좀 방송을 내겠습니다. 간만에 조합하고 저하고 한마음 한뜻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